그러니까 3월 11일 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6명의 사망자를 낸 반얀트리 참사 당일의 CCTV 영상을 KN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화재 감식 결과처럼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정황이 드러났고 현장에선 위험 요소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참사 당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지상으로 옮겨붙어 번져나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상 1층, 작업자 한 명이 허겁지겁 뛰쳐나옵니다. 잠시 뒤 지하에서부터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다른 작업자들도 서둘러 대피합니다. 전문가들과 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 작업자 손에 들린 건 용접봉과 방화포 등 용접 장비. 현장에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용접하시는 분이 나오면서 이제 연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그 불꽃이 튀어서 인화가 되지 않았나. 용접 공사하는 그 기간에는 특히 인화 물질이 있는 부분에서는 용접 공사했을 때는 같이 병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화재 위험성 탓에 용접 단열 작업은 병행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용접 불꽃이 지하 1층 배관으로 튀어 화재가 시작된 뒤 단열재로 옮겨붙었을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하부는 수처리실입니다. 오염된 물을 계속해서 배관을 통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 기계실인데 그쪽과 연결되는 배관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 화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하 1층에서는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하에는 화재 감시자는 없었고 그만큼 화재 예방에 허술했던 현장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현장 곳곳에 쌓여있는 잡다한 공사 자재들은 대피를 방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열재를 붙이는 접착제에 타면서 그 연기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 것 같은 건축 자재들이 여기저기 쌓여있고 뭐 바리케이트 같은 게 쳐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대피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허술했던 화재 예방, 여기에 대피로도 막혀있던 당시 현장을 보면 여러모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경남 전체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군 지역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조차도 군에서 일은 하지만 주소지는 타 지역 도시민이들이 적지 않은 건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참다 못한 군에서 처음으로 이 해묵은 현실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인구 15만에서 이제 5만 6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경남 창녕군. 심지어 군청 공무원 820여 명 가운데도 타 지역에 사는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공무원들마저 직장만 창녕에 두고 육아와 교육을 이유로 생활은 창원이나 대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근 다른 군 지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습니다. 한 20, 30% 될 거예요. 거의 뭐 애들 공부 때문에 그렇지 뭐. 거창부터 합천, 창녕, 밀양 등은 대구에서, 함안, 의령 등은 창원 또는 진주의 도심에서 생활을 선호하는 겁니다. 대부분 군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인구인데 소속 공무원부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창녕 군의원이 실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창녕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소비하는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가점 부여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까지 이제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는 비단 창녕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지역 대부분의 소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였는데요.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한계는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법상에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권을 누립니다.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또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시작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한해 보직 부여 등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실거주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후보 등록을 눈앞에 두고 전격 사퇴한 건데요. 이에 따라 3파전으로 압축됐는데 정승윤, 최윤홍 두 보수 후보 단일화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13일 후보 등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정국에서 민주 진보 진영 분열은 있을 수 없다며 대승적 차원으로 양보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석준 후보님 승리를 기원합니다. 차 예비후보의 깜짝 사퇴로 수혜를 입은 건 단연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입니다.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단독 예비후보가 되면서 교육감직 재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차정인 후보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부산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8명으로 시작했던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는 이번 주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급격히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차정인 예비후보까지 중도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젠 3파전 양상으로 좁혀졌습니다. 진보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승윤, 최윤홍 두 보수 진영 단일화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줄곧 단일화를 주장했던 최윤홍 전 부교육감의 입김이 거세졌습니다. 보수는 단일화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단일화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우리 부산 아이들을 위해서 완주할 생각입니다. 다만 정승윤 예비후보는 사자 단일화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본후보 등록일 이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다음 달 2일 선거로 확정된 가운데 교육감 재선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K는 조준욱입니다. 한국 무용은 우리 전통 문화임에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지역민을 넘어 세계인에게 우리 지역 무용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 한국 무용 크리에이터 프롬 더 춤을 하영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봄바람을 맞은 갈대 사이로 우아한 곡선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지역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3명이 모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롬 더 춤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모든 땅이 프롬 더 춤의 무대입니다. 해운대에서 추기도 했었고 그다음 삼락생태공원에서도 한번 공연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에서 이제 영상으로 담아도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무용과 부산 경남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게 프롬 더 춤의 목표입니다. 외국인을 겨냥해 아이돌 가수 로제의 아파트에 맞춘 무용 등 다양한 도전도 이어갑니다. 한국 무용은 한국의 전통 예술로서 한국인이 가진 정서, 한, 멋, 흥이 다 담겨져 있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K-팝이나 다른 편안한 음악, 팝송이나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음악에도 저희가 한국 무용을 출 수 있다라는 것이 뭔가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초림 씨는 촬영을 하지 않는 평일에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병행합니다.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사정이지만 춤에 대한 열정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지금 쌤 너무 투잡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게 되게 창작의 영역에서 막 되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되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연습과 촬영, 편집까지 모두 멤버들의 몫이지만 연습실에선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살짝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여기 기졸부로 바꾸면 좋겠다. 청년 예술가에 대한 부족한 지원에도 지역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심 가족 같은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얻었다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를 부산이 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쭉 부산에서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후 구매를 주저하는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추가하고 완성차 업계는 잇따른 전기차 출시로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차 1,400여 대가 전시되어 있는 매매단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거래가 끊겼습니다. 단지 안에 전기차 매물을 전시하는 것 자체도 제약이 많은 처지입니다. 많이 판매한다는 어려드렸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는 편입니다. 사게 사야 되고 그쪽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니까 거래가 지금 현재 없죠.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황을 보면 구매 기피 현상이 확연합니다. 부산의 경우 매년 신청이 몰려 조기 소진되던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지난해엔 500대 넘게 남았습니다. 전기 화물차는 사정이 더해 목표 대수의 60% 이상이 남았습니다. 불경기엔 화물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통설도 부산에선 깨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원책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역 할인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출산 가정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치밀하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가 또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올해 둘째를 낳은 34살 이하인 부산 시민이 생애 처음으로 4,200만 원짜리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지역 할인제, 다자녀 할인, 출산 가정 할인 등을 받아 2,8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도 다양한 전기차를 새로 내놓으며 시장의 반등을 노립니다. EV4는 항속거리가 533km라서 고객 반응이 뜨겁고요. PB5는 특히 골목길에서 다니시기 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기피 현상이 올해부터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과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2년 넘게 공백 상태였던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자리에 정한석 비프 프로그래머가 내정됐습니다. 정신인 프로그래머는 시내21 기자 출신 평론가로 지난 2019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프로그래머직을 맡아왔습니다. 비프는 오는 20일 총회 의결을 거쳐 신임 집행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차례 사고로 운영이 중단됐던 경남 거제 모노레일에서 지난 9일 선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반쯤 운행 중이던 거제 모노레일의 선로에서 불이 났지만 곧바로 승객들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모노레일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도왔지만 불은 인근 산으로 번져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1차 감식 결과 모노레일 전 차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시내 주요 도로에서 11차례에 걸쳐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3당이 집회를 열고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야3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부산 서면에서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촛불 시민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10년 전 구청에서 긴급 복지기금을 받았던 일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한 익명 기부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사하구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다대동 행정복지센터에 70대에서 8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찾아와 10년 전 생활고와 남편의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을 아직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란 의미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넨 뒤 떠났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에 따스한 햇볕까지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많겠지만 오늘만큼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제주도와 수도권, 강원 내륙 지역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은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진주 2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 16도, 의령 합천 1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창원은 아침 기온은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창원과 거제 15도, 밀양은 1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15도, 김해 양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